얼마 전 불법 동물 번식장과 이를 알선하여 유통한 경매장에 관한 썰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반려견 번식장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 생산업에 관한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불법인 듯 불법 아닌 불법 같은 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와 여러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좁고 열악한 번식장에 갇혀 학대당하던 개들을 구조한 뉴스가 지난 9월 초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번식장에서만 1,400여 마리의 개가 구조된 것인데요. 경기도지사에게 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어미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의 동물 학대가 있고, 안락사 시키거나 죽은 강아지들의 사체를 냉동실에 보관하여 뒷산에 매립했다는 내용의 SNS 제보를 통해 9월 1일 당일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단과 반려동물과 직원들을 현장으로 보내어 번식 중이던 반려견들을 번식장 소유주로부터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고 구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번식장이 합법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던 동물 생산업장이었다는 것인데요. 반려동물 생산업은 현재 영업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이런 허가 업종은 특정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지자체의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받고 적법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조금은 까다로운 업종에 속합니다. 허가는 까다롭게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불법은 그 다음부터 자행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50마리당 최소 1명의 관리 인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그런 관리 인원은 없었습니다. 법에는 사육실의 조건도 사육동물에 따라 공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마리수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좁은 곳에서 매우 많은 개들이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행해지는 자가처치는 불법이지만 이곳에서 사육동물에게 투약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호르몬제 같은 각종 동물용 의약품과 사용된 다량의 주사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냉동고에서는 90마리가 넘는 사체가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불법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제보자 말에 따르면 임신견이 영양실조로 쓰러지니 번식장 대표가 문구용 커터칼로 배를 갈라서 새끼를 강제로 꺼낸 뒤 어미는 이렇게 새끼만 살려서 판매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출산이 불가능한 모견들은 안락사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약물을 사용해서 죽이고, 냉동고가 다 차면 사체는 뒷산에 안매장했다고 합니다.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운영된 이 번식장은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운영된 곳입니다. 외부인으로부터 금액을 투자받아 모견마다 투자자를 배정하고 모견이 새끼를 낳아서 분양될 때마다 그에 따른 수익을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투자자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 중에 번식장과 동물병원을 오가며 출산을 시키고 많게는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허가를 받고 지자체의 관리를 우선 관리는 받았다고 합시다. 합법 동물 생산업장이 이런 상태라면 불법으로 운영되는 동물 생산업장의 현 주소는 말하지 않아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동물 생산업자에 대한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처벌 수위 또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수익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겠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반려동물의 불법 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는 동물 생산업 부목견 등록제를 통해 동물 생산에서 판매, 양육까지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발표하였고 영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높여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긴장을 하긴 할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런 규제가 늘어나게 되면 반려동물의 분양 비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법 운영과 불법 학대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동물 생산업장도 합법이었고 내부적인 운영에 있어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앞의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상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펫숍을 통해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분들이 있는 이상은 제2, 제3의 이런 합법 번식장은 생겨날 것입니다.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불법 행위도 반복될 것이고요. 해외 사례처럼 펫숍 분양 자체를 금지하거나 전문 브리더 제도를 통해 출산과 분양을 제한하면서 이력제를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보호자들이 구입하지 않고 입양하는 것이겠지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가 없다면 공급도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생산도 매우 제한적으로 하면 좋을 것이고요.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도 강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사회제도의 강화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번식장이 출산을 할 수 있는 것에는 수의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런 번식장과 연계해서 돈벌이를 하는 수의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기견을 분양받는 문화가 사회제도와 함께 좀 더 성숙해지고 분양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엄격해지길 바라면서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의사 김원장의 논설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